볼게요. 여기 쓰죠.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미수라고 부르죠. 미수. 여기 밑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지수예요. 지수. 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기준으로 먼저 좀 본다면요. 지수가 자연수예요, 만약에. 자, 지수가 자연수입니다. 지수가 자연수만 있을 때는요. 미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다 상관없이 어때요?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미수가 실수 전체였습니다. 실수 전체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수 법칙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미수가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해지고요. 이게 나누면요.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단항식 파트를 배울 때는 얘가 더 클 때, 얘가 더 클 때, 같을 때를 나눠서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퉁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봐봐요. 이제 지수를요, 자연수만 쓰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그럼 지수를 정수로 다 확장을 해서 썼을 때는요, 자, 이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3승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2의 3승. 네,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게요. 2의 제곱. 나눠요, 계속. 2의 1승. 2의 0승.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뭔가의 0승은 앞으로 뭐라고 약속하죠? 1이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야. 왜냐면은 1승에서 2로 한번 이렇게 샥 나누면요. 2 나누기 2라는 게 2의 1승에서 2의 1승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 1승과 1승끼리 뺐으니까 1 빼기 1승이 돼서 얘가 2의 0승이 된다는 거고요. 2랑 2를 나누면 얼마야? 그냥 이게 1이죠. 그럼 미수에 관계없이 지수가 0승이면요.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개념이요. 이게 1이 된다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게요. 미수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같은 애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미수가 언제일 때 문제가 되겠어요? 음수일 때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2의 0승이면 얼마야? 1이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이렇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봐봐. 지수가 하나가 더 작아지면요. 마이너스 1승이라는 개념은요. 여기서 2로 한 번 더 나눈 거기 때문에 1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지. 앞으로 지수가 마이너스 승이 들어가면요. 원래 거의 역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하나가 더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하게 되면요. 뭔가의 마이너스 n승은요. n승분의 1 형태로 나온다는 거고 그의 원리가 이제 이런 꼴로 나왔기 때문이죠. n승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기본적인 지수법칙 써갖고요. 근데 봐봐요. 이게 미수가요. 자, 0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0. 그럼 0은 3승을 하나, 2승을 하나, 5승을 하나 다 뭐예요? 0이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0의 마이너스 1승이 뭡니까? 지금 요거대로 우리가 연산을 한다면요. 원래 숫자의 역수라는 거니까 이게 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분모가 0이 되는데 정의를 못하지. 그래서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는요. 미수를 자연수에서 우리가 썼을 때 것처럼 실수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미수에 해당되는 요 숫자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는 다 써도 돼요.
이렇게요. 됐죠? 그럼 내가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아까 유리수까지 확장하는 개념은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뭔가의 n제곱근이라는 개념은요, n분의 1승이 됩니다. n분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문제가 될까요? 어떤 애들이 문제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 무슨 수라고 불러요? 허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쓰죠. 그치? 근데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값들만 다루고 싶은 거냐면은 그 결과가 지수법칙을 쓰던 나발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실수값이라는 거를 계속 다 전제로 깔고 싶은 거야, 우리는요. 근데 여기 미수가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허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치? 그럼 허수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요, 무조건 미수가 0보다 큰 애들만 다루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n분의 1승 같은 애들을 다루겠다라면은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요. 그리고 지수를 실수까지 다 확장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요. 2의 루트 2승. 지수가 루트 2승인 것도 가능하잖아? 그치?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승이요. 그럼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지. 얼마 나와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지, 계산하면. 그럼 실수 전체까지 확장을 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얘도요, 마이너스 1을 루트 2승을 했어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거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거 음수예요, 양수예요? 봤을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거 음수니 양수니? 몰라요, 이거. 이거 음수인지 양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음수 양수 전혀 판단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전히 유리수에서 양수 조건을 미수로 썼던 것처럼 지수를 실수 전체에서 확장을 할 때는요, 무조건 미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요. 서울고 기출입니다. 기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서술형 1번 만들어 놓고 다음 지수를 다음과 같이 확장시켰을 때 1번에 들어갈 조건을 쓰시오 1점, 2번에 들어갈 조건을 쓰시오 1점, 그래서 2점. 이런 식으로. 개념이잖아요. 모르면 못 풀고 알면은 푸는 문제. 이렇게 미수 조건으로 물어보는데요, 안 나와요 요즘에. 이거 옛날에나 이랬었지. 요즘 문제는 이런 거 글쎄요,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상문고 같은 학교도 옛날 2015년도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개념 물어보는 문제들. 근데 요즘 상문고도 그렇고 서울고도 그렇고 이렇게 대놓고 개념을 아예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요즘은요. 근데 예전 상문고 서울고 같은 기출문제들 보면은 이렇게 개념을 딱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무조건 서술형 1번 문제에 고정돼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재작년 서울고, 아니구나, 작년 서울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 5번 문제가 지수법칙을 증명하는 문제로 그냥 나왔었어요. 증명 문제로. 이렇게 미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었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요, 왜 미수 조건을 양수일 때만 쓸 수밖에 없는지, 왜 0이 안 되는지, 결국에는 지수를 정수로 확장했을 때라며 실수 조건까지 확장했을 때 왜 0이 안 되고 왜 양수가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만 너네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 결국에는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요. 이게 지수법칙 확장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역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0승일 땐 1입니다. 마이너스 1승일 때는 원래 수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는 아이가 있으면요, 앞으로 이런 숫자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 2분의 3에 마이너스 1승인데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요 녀석의 역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래서 지수를 마이너스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는 이거의 역수 형태를 우리가 쓸 때 원래 숫자의 역수를 마이너스 1쓴 형태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까지 확장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수 법칙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 써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로 문제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거죠. 이거예요. 앞으로 요 표기법을 좀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A가 양수가 됨에 따라서 이 전체 계산되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뭐에만 나온다? 실수값으로만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떡밥이 풀어지네요. A의 X승이죠. 저기 다 실수로 나오죠. 여기에 Y는 A의 X승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함수겠어요? 지수가 변수로 들어가는 지수 함수가 되는 거겠지. 그럼 요 지수 함수 그래프가 여기에서 썼던 요 조건을 그대로 갖다가 쓰겠죠. 근데 또 지수 함수에서 문제가 되는 애가 있어요. 미수가 언제일 때 문제가 될까요?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있지. 의미가 없는 게 뭘까요? 미수가 언제일 때 의미가 없어요? 미수가 1일 때요. 미수가 1이 돼버리면은 x에 뭐가 들어가도 다 뭘로 나와요? 싹 다 1로 나오지. 그냥 무조건 1로 나오지. 그러니까 a가 1이 아닐 때를 가정을 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리고 여기는 요 미수가 0보다 클 때지. 그럼 지수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요, 미수가 0보다 크고요, 1이 안 될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럼 봐봐요. 요거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죠. 이게 이런 뜻이죠.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그럼 지수함수 모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개형으로 나온다는 거지. 두 가지 개형으로. 그럼 봐봐요. A가 그냥 단순하게 1보다 커요. 모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증가 형태로만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0과 1 사이가 되면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의 x승 같은 애들 그래프를 그려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고 100 집어넣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값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모양이 자 요렇게 작아지는데 여전히 양수를 거듭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값들이 무슨 값으로만 나와야 돼요? 양수로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x축이 지수함수에 뭐가 되는 거겠어요?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x축 기준으로 영원히 닿지 않아요. 영원히 뚫고 가지 않아요. 계속 감소만 되는 거고요. 얘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겠지.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2의 x승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요 뜻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럼 x가 음수 쪽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x축에 점점 닿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런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알려면은 지수 법칙을 확장을 했을 때 왜 이런 조건이 되냐? 여기에는 지수함수 그래프 때문에 이 조건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x축, y축에 그려야 되니까 이게 실수로 나오는 값들만 정의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미 유리수에서 썼을 때 여기에서 음수가 돼버리면 무슨 값이 나와요? 허수가 나오니까 그래프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쓰더라도요, 이런 미수 조건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단원명이 지수랑 로그죠. 지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로그를 배워요. 그쵸? 지수 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로그 함수를 배워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맞아요.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은 이 미수였던 A가요, 로그에서 어떤 일을 또 벌이해서 또 괴롭히겠지. 잘 갖고. 그럼 봐봐. 요거 1대1 대응인 거 보여요? 1대1 대응이지? y는 x 딱 그려갖고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이 그래프가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어디 갔어? y는 x 그렸지?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a 값에 따라서 뭔가 또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게 나오겠네? 이게. 거기서부터 내용들이 쫙쫙쫙쫙쫙 전개가 되면서요, 나중에 이제 가면은 어떤 지수함수까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막 이런 애들까지 등장을 하는 거지. 나중에 가면요, 이런 애들.
지수함수지. 근데 이거 어때 보여요? 공수 2를 선수 과목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형태처럼 보입니까? 아, 요 4를요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이게 2x. 그리고 지수법칙을 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치? 오호. 이렇게. 이거 어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다 배웠죠? 다 배우고 온 거지 지금? 그냥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저기 합성함수 그래프로 바뀌는 거야. 이제 지수함수인데 2차랑 지수가 합성돼 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요. 그래서 공통수학 2가 역함수, 합성함수를 배워야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너네가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공통수학 2를 먼저 선수 과목으로 치고 그 다음 2학년 과목으로 대수 과목으로 배우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수가 이 봐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오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자, 봐봐요.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이런 2차, 3차, 4차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무슨 함수라고 부릅니까? 이게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자, 공통수학 1 첫 단원이 뭐죠? 이름이? 다항식의 연산. 이런 애들을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다항함수. 자, 차수를 정의할 수 없는 아이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이거 미수가 인 지수 함수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거야. 로그 x들. 그 다음에 무리 함수들. 그 다음에 유리 함수들. 다항 함수가 아닌 모든 함수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항 함수를 초월한 존재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요.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 함수는 어디에서만 다룰까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요. 다항 함수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은요. 니네 교육과정으로 미적분 1에서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요. 이 초월함수는 그럼 안 해요? 하죠. 어디서 할까요? 이거를요. 이게 미적분 2예요. 선생님 근데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랑 완전히 다른 거겠네요? 아니요. 똑같아요. 미적분 1에서 배우는 툴들이요. 미적분 2에서 똑같이 쓰여요. 근데 대상이 되는 함수가 달라. 근데 다항 함수는 특징이 있지. 왜요? 쉬워요. 다항 함수를 해석하기가요. 딱딱딱딱 떨어져. 근데 문제는 뭐야? 요놈 새끼들은 딱딱딱딱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통 어렵게 나오지. 얘네는. 이걸로만 나와도 벌써 너네가 어려워요. 그럼 봐봐. 이 지수 로그를 결국에는 배우는 이유,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 어디에서 연결이 되겠어요? 당장 미적분 1에선 연결이 안 돼. 근데 나중에 미적분 2를 선택하실 분들은요. 여기에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갖고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 짓거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여기 대수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수, 로그함수의 반밖에 안 배워요. 거의. 그러니까 니네가 다 배우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고요. 미적분 2에 가면요. 이 초월함수들에 대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만 따로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아예 독립적인 단원으로요. 거기 가면요. 이런 그래프들이 어떤 특징을 배우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데 대해서 저기서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가 이 배우고 있는 이 대수 단원 있잖아요. 수열 파트,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무식이야. 저거 뭐야, 삼각함수 파트, 지수 로그 파트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었죠. 이 세 가지 파트가 나중에 그대로 어디로 매핑되겠어요? 그대로 어디로 매핑되겠어요? 미적분 2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열 파트는 잘 봐요. 미적분 1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아.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수열 파트는요. 삼각함수 파트도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수로 곱하기다 아예 등장하지 않아. 오로지 다항함수만 배우는데 주로 컨셉을 여기에다가만 몰빵을 해서 가르쳐요. 왜냐면 2차 함수는 너네가 어디서 많이 배워요? 아예 2차 함수를 배우는 단원이 있잖아. 어디야? 공통수학 원이잖아요. 다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잖아요. 2차는요 고1 과정에서 다 조지고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미적분 원 2학년 과정에서는 얘네 두 개만 갖고 조지게 되겠지. 5차 안 배워요. 그러니까 개념은 배우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거의 3차가 거의 문제가 70% 치중돼 있고요. 4차가 한 양념 뿌리듯이 30% 정도? 거의 7대3 비율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2에 가면요. 얘랑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갖고 나와요. 근데 얘를 수강을 하려면 얘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얘를 수강을 하려면 결국에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결국에는 블록식으로 다 대화 드라마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적분 1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미적분 2까지 하려면요. 대수랑 미적분 1이 완벽하게 다 개념들이 짜임새 있게 연결이 돼 있어야 미적분 2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개념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이제 문제만 딱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가보자. 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인데.